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초등교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고요한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회는 초등교사 노조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시작입니다. 첫 총회이니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사 노동조합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정수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조합원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정수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초등교사 노조는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쇄신과 개선을 통해 더욱 강하고 단단한 초등교사 노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통해 모든 조합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조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더 나은 초등교사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초등교사 노동조합 총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교육에 열과성을 다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별이 되신 선생님들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순직하신 선생님들의 일동 묵념. 바로 현재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약 36,000명의 초등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만큼 오프라인 총회 설명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총회 설명회가 끝나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투표가 개시될 때 소중한 조합원 선생님들의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같은 눈높이로. 네, 잠깐 여기 안내사항 보시면은 오늘은 사전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온라인에서 시청하신 조합원 선생님들께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PPT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의사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통 오류, 소통 이슈.
네, 다음으로 논의사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논의사안은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우선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오롯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과 연맹에 요구하는 바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두 가지 논의사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논의사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사안 하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희는 내부적으로 회계에 대한 부분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모든 재정 활동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자동화를 통해 노조 전임자는 시간과 노력을 더 중요한 조합원 지원 및 상담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와 같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조직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점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앞으로 매년 6개월마다 반기별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모든 재정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사안 두 번째입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희는 연맹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사노조는 지역교사노조와 전국 단위 급별 교사노조가 존재합니다. 전국과 지역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초등교사노조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 발의, 법안 개정, 교권 강화 등의 활동은 전국 단위 초등교사노조가 담당해야 합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조합원 수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초등교사들의 권익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변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사노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킵니다. 지역교육청과의 협상을 통해 지역교사들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약과 현장 지원은 지역교사노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큰 그림을 그리며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교사 노조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노력이 결합될 때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더 강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섭에 있어서 지역교사노조는 지역교육청과 전국단위 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섭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맹 산하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노조연맹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 1항 1호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은 연맹이 대표성을 갖고 교섭한다. 2호 전국 단위 노조는 연맹의 단체 교섭권을 위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독립적인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상호협력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호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은 개별 노조가 각각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2호 전국 단위 노조는 필요에 따라 연맹의 단체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상호협력 규정 개정을 통해 초등교사 노조는 초등교사들의 권익을 오롯이 대표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 교사노조연맹을 중립적이고 허용적인 가맹노조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연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1,500원이 연맹의 맹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를 5% 수준으로 축소하여 연맹의 인사권과 정치력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연맹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능으로는
첫째,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둘째, 공무원 연금 공적 강화. 셋째, 교권 보호. 넷째, 타임오프와 교섭 등 노사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이 네 가지 기능만 유지하여야 하며 각 학교급 정책 및 교과별 정책은 가맹노조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연맹이 초등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성과를 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릇된 정책 판단으로 조합원의 요구에 반하는 의견을 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한 저희 초등교사 노조가 좀 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엔 연맹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교육 정책은 사회적 요구와 때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노조가 합의한 후에 대응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초등교사 노조가 조합원과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맹비 축소를 통한 연맹의 권한 축소로 가맹 노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노조가 조합원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총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상황이 불안정하여 조금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설명하신 논의사항과 의결사항에 관한 거는 저희가 밴드에 올려드릴 자료집에 모두 있으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결사항은 조합원 선생님들의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1호 의안과 2호 의안, 3호 의안에 대해서 박규순 정책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1호 의안 강령 규약 재개정안 승인의 건을 맡게 된 박교순입니다. 저희 강령과 규약은 노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노조를 세울 때 너무 바쁘게 세운 나머지 연맹의 것을 받았고 연맹은 그 전에 있는 노조의 것을 가져와서 사실 저희는 저희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리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가치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교조가 새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강령과 규약을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기존은 사회에 호혜적이고 이념적인 부분이 강령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노조의 20, 30%가 73%입니다. 20, 30대가 73%고요. 40대까지 하면 거의 98% 정도가 저희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시는 건 어느 정도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령에는 노동기본권 그리고 조합원의 가치를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 사회 경제적인 위상을 상승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조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집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규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규약도 강령과 마찬가지로 저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국 초등교사 노조입니다. 줄이면 전초교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전교조랑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자를 빼고 초등교사 노조로 바꿨습니다. 네, 이 부분은 행정편의상 그리고 이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점이고요. 오직 저희가 총회에서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임원 선출에 대한 규약입니다. 저희가 임원은 현재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만 총회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처장도 총회로 뽑을 생각입니다. 즉
2명에서 3명의 러닝메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 이유는 사무처장은 집행부를 총괄하는 교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은 교장, 사무처장은 교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무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주기 위해 저희가 총회 조합원 투표로 뽑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던 점 중에 하나가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현재는 위원장님이 회계감사를 추천하고 대대가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회계감사도 선출직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규약을 바꿨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대의원 및 대의원 대회 관련 규약입니다. 대의원, 이제 저희가 다음 대의원 선거 때는 1000명에 1명꼴로 대의원을 뽑습니다. 1000명이 한 명의 대의원한테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것이죠. 대의원 한 명 한 명이 곧 의결기관인 겁니다. 대의원이 바로서야 조직이 조합원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의원에 대해서 의무를 많이 부여를 할 것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타 노조 혹은 연맹의 임원이나 집행부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네, 대의원의 책무입니다. 대의원은 1000명의 조합원을 대신 의결을 행사하는 사람이므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야겠죠. 구체적인 의무입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이익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의무. 두 번째, 대의원 대회를 성실하게 참석을 해야 되고요. 조합원 의견 수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보고하는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의원들이 평소에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한테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12개월, 365일 저희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 자문의 역할도 맡길 생각입니다. 이제 3번 대의원 대회 투표 방식 기명 투표로 바꿀 겁니다. 저희가 그 노동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혹은 선출, 규약 재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의원 대회 회의에서 상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올바른 대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명 투표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대의원들한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책임과 사명감, 봉사의식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사고 사회가 저희에게 봉사, 사명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겪었죠. 저희 조합은 조합 정신이 그렇습니다. 공정함,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 일을 한 만큼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의원분들이 정책 자문단 역할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정의 정성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규정을 따를 거고요. 다른 노조에서도 대의원 수당을 주는 데가 꽤 있습니다. 활동비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서 우리 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대의원의 수당을 정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회계감사 규약입니다. 저희는 내부자가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 교사셨죠? 공인회계사 아니시죠? 회계법인 다니는 사람 없으시죠? 네, 저희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외부감사 시행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그리고 회계법인 같이 함께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좀 바뀌었는데요. 임기가 이제 위원장이랑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는 게 아무래도 행정 편의상 좀 괜찮을 것 같아서 3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시행령이고요. 시행령에는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생긴 규칙이에요.
원래는 이 노조 안에서 회계 감사를 그냥 내부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부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외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서요. 저희가 이걸 의무화하는 규약을 만든 겁니다. 이제 중앙위원회 설립입니다. 저희가 현재 중집의 권한이 너무 막대합니다. 의결도 할 수 있고요. 중집에서. 기타 안건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대의원, 조합원의 권한을 뺏어온 거예요. 저희는 이제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권한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축소하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로. 저희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보통 심의기구죠. 대부분의 사항은 심의를 하고요. 대대에서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만,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 뭐 빨간 펜 살까요? 검정 펜 살까요? 그거를 대대한테 일부러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의 사안을 위임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규약의 내용은 당연직과 선출직 위원이 있고요. 선출직은 당연히 대대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이 됩니다. 다 조합원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네. 권한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이 너무 많았어요. 의결 계속 있죠. 의결. 의결은 사실 대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위임받은 사항만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규약 강령의 개정은 아마 천천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 지금은 사실 하나의 법이 바뀌면 나머지 법도 바뀝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첫 삽을 뜬 거고요. 앞으로 계속 규약 규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의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2호 의결 사안에 대해서 정수경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예정이지만 지금 좀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계속 유튜브가 끊긴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인터넷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서 좀 끊기니까 정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화제를 낮춰주시거나 한번 재접속해 주시는 방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불안정으로 조금 영상 시청에 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2호 의결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PPT는 2호 의결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존의 모든 의결 사안을 다 듣고 투표하시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여서 의결 사안 마저 듣고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 의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맹위원장 탄핵소추 안건에 대한 결의의 건입니다. 작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외치던 때에 등장하였던 사판위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시도교육청에 사판위를 설치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만 사판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새로운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판단기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교원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가맹노조의 그런 의견을 수합하지 않고 6개 단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출교조 또한 이것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내면 안 되겠느냐고 마지막까지 간곡하게 얘기하였으나 가맹노조의 반발과 저희의 그런 유보 부탁에도 불구하고 교사노조 연맹은 사판위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알다시피 많은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비난과 반발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올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 사태인데요. 모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제 발의를 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가맹노조들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청소년인권특별법이라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이것을 결정하느라고 저희는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일부 가맹노조에서 개별적으로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가지 성명문이나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하여서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뒤늦은 초동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비난과 탈퇴러시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차마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요. 그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맹위원장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영 후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맹노조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돌연 사퇴했고 다시 연맹위원장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등교사 노조는 초등의 목소리를 올바르고 강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타임오프, 즉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타임오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사 노조는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타임오프를 확보하고자 지부 설립의 필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교조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원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교사 노조가 해온 각 지역의 생활 밀착형 정책 및 조합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초등교사 노조는 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초등 정책에 의견을 내는 각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여서 가맹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바르게 확립되기를 바라며 연맹 구조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연맹위원장은 지부 설립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초교조 수석 부위원장과 일부 지역 노조 위원장과 함께 준비하여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였습니다. 가맹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해야 하는 연맹체인 교사노조연맹은 개인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는 연맹위원장의 사조직으로 망가진 상황입니다. 작년 서희초 이후 간절함으로 모인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교사노조연맹은 연맹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별이 되신 선생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연맹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안에 결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의안입니다. 총회 예산 지출 추인의 건입니다. 현재 조합원 총회에 필요한 예산의 기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총회 목을 추가 편성하고 행사비항에서 예산을 전용하려 하였으나 행사비 총 예산에서 총회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앞선 논의 사안과 의결문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거수를 하신 후에 일어나셔서 지역 소속교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조합원 선생님들은 현재 저희 초등교사 노동조합 밴드의 강민주 국장님께서 게시글을 달아놓으셨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서 5분 이내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서 지역 소속교 성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천 온서초등학교 교사 강석조입니다.
먼저 이렇게 최초의 총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대의원 분들과 대의원 분들이 조합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렴하는 소통창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 개정안을 자세히 봤는데 대의원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회가 아주 중요하고 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의원 인원도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 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회계감사가 아까 회계감사위원과 회계감사위원장님을 3년마다 바꾼다고 했는데 그럼 대의원 임기와 맞지 않으면 이분들은 지금대로라면 임기가 자동으로 4년이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의원 인원이 몇 명인지 뭐 1000명당 1명, 뭐 100명당 1명, 뭐 200명당 1명 그렇게 정해졌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명의 대표가 됨을 그분들이 알아야 좀 더 책임감 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대의원 인원이 몇 명인지 정한다. 두 번째, 회계감사 임기가 3년인 편의성은 알겠으나 이분들은 그럼 대의원 임기는 자동으로 4년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행 규약과 규정에 보시면 대의원의 인원수를 구간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는 몇백 명당 1명, 그다음에 20,000명에서 30,000명 사이, 30,000명에서 40,000명 사이, 40,000명에서 50,000명 사이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 대의원 선거를 할 당시에는 20,000명에서 30,000명 사이였기 때문에 8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6,000 조합원이라서 30,000명당 30,000명에서 40,000명의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은 1,000명당 1명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대의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대의원 숫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이 규정 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30,000명에서 40,000명은 1,0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바뀌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박교순 정책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의원의 임기와 회계감사 임기 저희가 이제 선출직을 한 번에 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의원의 기간도 사실은 이제 똑같이 3년으로 이제 지금 아예 없습니다. 네네. 3년으로 이제 사실 투표를 바꿀 예정입니다. 다. 네. 이거는 아직 안 바꾼 부분이고요.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바꿨기 때문에 차후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네. 네, 혹시 강서주 선생님 질문이 답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지역 소속교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옥정초등학교 오정섭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의사항 두 번째, 연맹에 대한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연맹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맹에서 거부할 경우, 지금 안건에 보시면 저희 연맹 탈퇴에 대한 말씀은 없으신 거 보니 연맹 탈퇴를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맹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불발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연맹 탈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요, 좀 민감한 질문인데 제가 밴드에도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된 이유는 조합원들이 대의원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대의원 임기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후에도 대의원들이 무언가를 의사결정하는 거에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전체 총회 투표에 대의원들 재신임을 묻고 그다음에 재신임 결과에 따라서 대의원들 총사퇴하시고 새로운 대의원을 뽑는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지금 연맹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과정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맹 내에 11개 노조가 연맹 정상화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를 하고 있고, 지금 1차 탄핵소추안을 위한 임시 대대
개최 요구서를 넣었고 그것에 대한 거부를 받아서 2차 대대 소집 요구안까지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거부당할 시에 3차 대대 소집 요구안까지 제출을 한 다음에 3차까지 거부가 되면 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서 저희가 소집 요구를 한 소집 요구자가 의장이 되어서 대대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를 개최하여서 탄핵 소추안을 올렸을 경우에 가결이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부결이 된다면 저희 연맹 정상화 추진단에서는 평생교사 노조를 연맹 안에서 제명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저희가 추진단 안에서 논의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방법을 찾았을 때도 제명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탈맹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지 않나. 네, 그때 다시 조합원들의 뜻을 묻고 그것에 대해 그 결과로 저희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은 대의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의원 대회가 어제 있었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의 대의원 분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대의원 대회가 끝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대의원 분들께서는 또 선생님들께 신뢰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드린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의원 불신임을 조합원들께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신임이 다수의 의견을 얻어서 진행이 된다면 이 역시 총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저희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는 없다. 네, 먼저 소속교랑 성함 밝혀주시고 말씀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 이동초등학교 노재현이라고 합니다.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이나 재신임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개정되는 규칙에는 선거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일 때문에 저희 학교에 저 말고 또 다른 초교조 조합원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점조직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어떻게 그래도 사람들 간에 좀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대의원 재신임을 하기 위해서 재신임이라거나 아니면 불신임이라거나 그런 거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혹시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사후에 기타 안건을 넣어놓긴 했으나 이 자리에서 이제 불신임이나 재신임에 대한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전체의 재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 자리에서 이제 총회 안건으로 부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그 대의원 불신임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과정을 저희도 이제 노무사를 통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고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전국 단위이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은 전국 단위여서 지역교사 노조보다는 어떤 선거구나 이런 지부 개념의 그런 규모가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경기교사 노조에 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경기교사 노조랑 비교를 하자면 경기교사 노조에는 토리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사실 전국 단위이다 보니 이것을 각 학교별로 구성해드리기도 어렵고, 사실상 지부를 설립한다는 자체로 제가 사퇴 종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부나 지회 개념의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의 개념도 저희가 임의로 묶어서 이제 그 가입 순서대로 가입하신 조합원들을 선거구에 일괄 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사실 각 전국 단위의 특성상
지역 굉장히 밑에 지역으로 내려간다면 그 한 지역 안에서 한 시 안에서도 그 선거구의 조합원 수가 인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대의원 아까 1000명당 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명이 굉장히 여러 지역을 묶어야 1000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 안에서도 1000명이 늘어서 선거구가 2개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재개념화부터 좀 진행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선거구를 안내드리고 그 선거구 안에서 좀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어떤 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다 좀 정리를 하고 규약 규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규약 규정 개정 안에 선거구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그런 법적인 그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 잘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를 드리거나 선거구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으로 선생님, 네, 일어나셔가지고 지역 소속교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정구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희성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서울 지역에 선출되어 있는 대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어제 대대가 회의가 폐회되면서 이제 운영하고 있던 카톡방에서 이제 탈방하라는 안내를 받고 탈방을 한 상태인데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신임을 받게 된 과정에 제 책임이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명의 대의원으로서 책임이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대의원분들께서 실제로도 사퇴를 감행하셨고 저도 사퇴를 고민하였으나 남아서 투표를 오히려 하는 것이 조합원분들의 마음을 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퇴 같은 부분은 대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집행부분들이 논의를 하셔서 대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해서 의견 제시차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 네, 일어나셔서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관암초등학교 교사 김지현입니다. 우선은 조합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고 이제서야 규장 규약을 읽어보니 어려운 말들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작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대의원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개정안 내용 중에서 아까 박교순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맹 또는 타 노동조합의 임원이거나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보통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걸 어제 읽어봤을 때는 이런 자격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대의원이 될 수는 있는데 뭔가가 결정권에 제한을 둔다는 것인지 아예 대의원에 소속이 안 된다는 것인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역시 대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인데요. 재신임, 불신임 말씀을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또한 그런 의견을 강하게 가졌었고 밴드에도 수차례 의견을 남겼는데 저는 재신임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합해 보니까 일단은 지금의 키워드는 쇄신이잖아요. 쇄신과 발전.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대의원 분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먼저 재신임, 불신임에 대한 요구보다는 이런 진행 상황을 돕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드신 대의원의 자리를 잇고 혹은 대의원과 집행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더욱 어려움을 만드신 분들에 대한 인디 일배 발언도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그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퇴할까 말까 못 믿겠다 하시는 많은 조합원 분들에게 대의원과 초교조가 신뢰를 얻으려면 그 과정이 이 조합원들의 요구가 들어져서 그 과정이 꼭 일어난 다음
그것을 지켜보고 저는 제 신임이든 불신임이든 과정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우리도 더 쇄신하고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겪는 성장통을 보고 다른 노조나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좋은 선례가 되어서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인간적인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고요. 이제 데이원 넘어서서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희는 회계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 말씀해 주신 ERP? 이카운트 ERP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회계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읽어봐서 좋겠다는 건 알겠지만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회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이걸 고르시게 되었는지 비교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았겠다 하는 질문 혹은 아쉬움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은 저희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선출하겠다, 선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럼 피선거권은 그것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보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후보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자격 제한을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의원 분들에 대한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그리고 집행부 분들도 다들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의원 분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지만 또 그분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제가 우선 제안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조합원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3가지 정도 중에서 고민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총무국장님께서 담당하신 부분이라서 총무국장께서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조 총무국장 홍성입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을 좀 급하게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 임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업무 시스템이나 회계 프로그램을 먼저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노조 자체에 이런 학교에서 쓰는 업무 포털 같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회계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복무나 문서 이런 것도 자체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체계화된 게 없고 좀 아직 그 교사 노조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알아보고 업무 시스템과 회계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는 업체들을 여러 곳을 견적도 받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을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그 중에서 다른 지금 현재 경기교사노조는 조금 더 이제 체계가 빨리 잡혀서 여기에서 쓰는 업무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견학을 했었고 또 이제 사설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쓰는 업무 프로그램과 회계 프로그램들을 다 알아봤다가 이제 비용적인 것도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니까 좀 비용도 부담이 되고 이 업무를 또 이제 아직 이 노조에서 쓰지 않던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좀 더 잘 알아보고 할까 하다가 미루다가 7월에 이제 그 회계 감사원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노조에서도 쓸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내년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때 쓰면 되겠다 하고 이걸 다 멈춘 상태에서 지금 이제 회계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급하게 했고 이제 회계를 저희가 지금 회계 문제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조합비를 함부로 쓰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자체로 프로그램에서 영수증이나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거기 업로드 다 하고 지출 장부도 다 작성을 하고 감사위원장님께서 입출금 내역부터 영수증, 계약서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다 보셔서 잔액까지 다 맞춰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불투명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알아봤던 내용들이고요. 내년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더 좋을지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이 좋을지 그때 다시 비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있으신 선생님, 네,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요? 일어나셔서 네. 소속교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대구 감천초에서 온 조합원 이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대의원 그 의견 수렴 의무가 이번에 규약이 도입되면 하시게 될 텐데 수행하는 방식이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실 것인가, 뭐 단톡방의 형식인지 아니면 뭐 패들렛인지 뭐 어떤 특정 방식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지 저희 대의원이 대구에 2분이신 걸로 아는데 의견이 제대로 반영해서 투표를 하셨는지가 불투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아주 근소한 차로 징계 취소 안건도 그렇고 부결이 된 걸로 보고 나서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태해도 무기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합원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를 해도 앞으로 견제가 될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권한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여기 지금 그 7항인가요? 이게 뭐 대의원대 의결 방식 각호에 따른다 개정안을 보니까 이게 규약의 재정 변경이나 임원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이제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 밖의 사안은 다 기명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규정 개정은 그러면 기명으로 하시는 거죠. 규약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번 건과 같이 그럼 징계위원회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번에 열었던 징계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나요? 이 부분이? 계속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되나요? 초교조가? 네. 그러면 이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징계에 또 불복해서 또 대대에서 다루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사안은 또 부의가 되나요? 그것도 조합원분들의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밴드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또 대대에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안건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안이 그러면 징계 취소는 그 밖의 사안으로 분류돼서 임원의 해임이 아니라 기명 투표 사안인가? 저는 이게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활동비를 지급한다 대의원분들한테 앞으로 별도 규정으로 정하실 텐데 활동비는 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개념인지 어떤 활동을 해서 이거를 증빙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대의원의 직책에 따른 수당 개념으로 현찰 지급하고 증빙이 없어도 무방한지 요것이 참 궁금하고요. 여비의 개념인지 뭐 어떤 수고비인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실 예정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두서가 없어가지고요. 네, 중간중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에 답할 줄 모르고 질문을 잘 못 들은 점, 그래서 질문이 만약 다 해소를 안 하면 다시 좀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의원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는 일단 무기명 투표는 아예 법에 써 있어요. 그 임원의 탄핵이나 선출 그리고 이제 규약 제정에 관한 거는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들 수는 없었고요. 나머지 투표는 기명 투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제 규정까지 회의 규정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의원 수당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어떤 여비비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의원분들이랑 같이 결정해야 되고 조합원의 의견이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초기에 생각을 할 때는요. 정책 자문단의 역할을 할 겁니다. 정책 자문단의 역할은 지역별 사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CCTV 업무 있는 학교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역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서 저한테 갖다 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대의원분들이 현장 교사가 저희가 집행부나 임원이 안 된다고 피선거권에 제한을 뒀으니 현장 교사가 많으실 테고요. 그만큼 현장 친화적일 테고요. 이러한 의견들을 수시로 빠르게 저희가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 개념으로 드릴 거라고 저는 혼자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의 생각이고요. 수당으로 드릴 거고요. 실제로 주변 그 노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그 달마다 준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표정을 찡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거는 제 감정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조합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이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의원이 아무도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적었다는 거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조합원의 감정까지 고려해서 수당을 정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추가로 제가 처음에 물었던 거는 이제 의견 수렴을 어떻게 그럼 수행할지 이런 거랑 그 불신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선거구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불신임을 하려면 선거구의 3분의 1이 조합원이 불신임 투표를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구를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들릿이나 오픈 채팅방이나 밴드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규정에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 대의원들과 조합원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만 대의원의 불신임에 대한 부분이니까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이 어떤 게 있어요? 네, 그 추가로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징계위원회도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제 중집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대대에서 이거를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심에 관한 규정도 없었고요. 규약 규정상 대대에서 다룰 수도 없고 재심을 다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중앙노동위원회 아니면 행정 관련 법원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면 아무래도 그 노무사의 일을 하시던 분들과 법률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해주는 사안이라 그게 혹시 더 정확하고 조합원들이 납득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례가 좀 너무 특이한 사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현재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규약은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직접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징계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징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표적 규정 제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난 후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제정하고 그 다음에는 대대에서 징계에 관련돼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탄탄하게 규약과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의원 총사퇴가 어렵다 하셨잖아요. 또 이런 총회를 열어야 되고 3만 6천 명을 모아서 다시 대의원 총사퇴에 대해서 총회를 묻는다는 게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이게 무기명으로 됐긴 했지만 저번 대의원 대회가 상당히 회의록을 보면 그 문란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상당히 그 조직을 문란하게 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일부 대의원들 익명이라 모르지만. 그래서 위원장님이 징계위원회를 잘 규정을 정비하셔가지고 징계에 올리시는 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조합원으로서 징계를 받으셔서 대의원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조합원들이 불신임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력하게 이상입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대의원분들도 선출직이어서 여튼 여러 가지 규약과 규정 그리고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손 드셨는데 여기 아까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한후 이제 이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 그다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북가자초 안영주입니다. 저는 올 6월인가 7월에 처음 초교조에 들어와서 아주 새내기인데요. 새내기로서 지금 밴드를 통해서 그 노조 분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조합원들이 그렇게 밴드의 실명을 드러내면서 글을 여러 번 쓰거나 댓글을 쓰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가 아니면 의견을 개진할 어떠한 통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총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큰데 한편으로는 이 노조분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를 원하고 있는지 그 의중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러니까 밴드에서 떠들고 있는 한 100명 안에 그 의견을 가지고 여신 건지 선생님들께서 대의원들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저는 서울이지만 서울 지역의 대의원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 대의원 공고를 봤을 때도 그중에 몇 명은 뭐 사퇴했다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을 제대로 알고 싶어도 규정 같이 중요한 자료들을 밴드에서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사노조 연맹 안에 있는 초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쓸만한 자료들을 별로 찾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있는 조직도를 봤을 때 우리 초교조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잘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처럼 이제 새내기 조합원인 경우에는 연맹과 초교조가 어떠한 관계인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초교조 집행부이기도 하면서 대의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맹 집행부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라고 말했다가 대의원이라고 했다가 자기가 그 두 가지를 겸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의원으로서 얘기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지금 대의원 대회 개정안에서 연맹 또는 타 노동조합의 임원이거나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이 부분에서 연맹 또는 타 노동조합이 임원이거나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초교조 집행부도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이면서 대의원 두 가지를 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의결 사항에서 제가 김용서 위원장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조 연맹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맹 위원장은 어떤 의견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딱히 의견은 없고 이제 우리가 임시 대대를 해서 탄핵에 대해서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초교조 연맹의 대의원은 3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17명 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탄핵소추에 대한 결의의 건을 의결을 하면 거기에 속한 초교조 대의원 31명이 모두 이 김용서 연맹위원장 탄핵에 찬성을 던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제 열린 대대처럼 무기명으로 하자, 그냥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저처럼 처음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회가 있다면 분회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부를 공식적으로 둘 수 없다면 적어도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교조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조합에 들어오면 어떤 의결 구조로 되어 있고 당신은 조합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무엇의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놓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과의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먼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장 합당하고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초등 교사노조 사용 설명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쉽게 홈페이지나 아니면 커뮤니티라던가 저희 밴드라던가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규약 규정 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바뀌는 부분 넣어놓고 설명드리고 어떻게
그 말씀하신 선거구나 아니면 분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더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 설명서 같은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논의하고 조합원들의 니즈에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 연맹과의 관계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집행부가 대의원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이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대의원이. 네, 저희가 원래는 대의원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타노조 집행부 같은 경우는 겸할 수 없다고 명문화 시켜놓고 저희 초교조 집행부도 최대한 대의원에 선출에 나가지 않도록 저희도 이제 내부 규정을 조금 수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시겠지만은 대의원 같은 부분은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겸하기 힘들어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1차 선출, 2차 선출까지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 차순위로 집행부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가정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명문화시키지는 않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규정규약 그 강령 부분을 개정을 고민할 때 저희도 그 부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실 집행하는 기구잖아요. 어떤 조합의 그런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이고 대의원들은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구에 속한 사람과 집행기구에 속한 사람이 동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긴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그 고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선거를 여러 번 거쳤을 경우에도 특정 지역에서 그 후보군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까지 후보군이 나오지 않았을 때 3차 정도의 재선거 기간에는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성으로 열어놓고자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71명 대의원이었는데 지금의 규모에서 대의원을 새로 뽑는다면 35명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군이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조합원들이 집행부가 아닌 조합원들이 대의원 대회에 들어와서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답변 드리자면은 저희 연맹 파견 대의원이 현재 31명인데 저희가 총의를 모은다고 해도 결국 연맹 파견 대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정해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분이 저희의 총의를 올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저희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총의를 모아서 연맹 파견 대의원 분들께 전달하고 부탁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저희가 모두 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 밴드 댓글에 달린 질문 3개 정도만 받고 현장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부천 서초 교사 이선하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은 아마 노조를 하나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지역 노조를 좀 같이 들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하면 사실 초등교사 노조보다는 이 지역교사 노조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선생님들 얘기했었던 뭐 좀 점조직 같은 좀 느낌도 들고 누구한테 사실 문의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이 대의원 재개정을 보면이 선거구 조합원에 대한 정책적 자문도 하고 뭐 소통 관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000명당 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게 이렇게 개정한 게 좀 지회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1000명당 1명을 이 대의원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약간 좀 의문이 약간 들었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좀 과한 이런 책임감이 좀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그 위원장님이 원래 좀 지부를 설립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가끔 이 문제가 좀 발생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부나 지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인원수가 너무 많고 36,000명을 지금 다스리는데 이 전체 하나가 그 감당하기에는 조금 조직이 너무 커진 게 아닌가. 그러면 지부나 지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지만 앞으로 이 지부나 지회를 계속 설립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 부분 추가로 더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지역교사노조는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역교육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지역교사노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분들이 지역교사노조를 선택하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교사노조가 지부나 지회를 만들었을 때 지부나 지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또 지역교사 노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 침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초등교사 노조가 가장 좀 강하게 조합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지원이나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교사노조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침해하지 않는 역할을 조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사 노조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이 저희 초등은 좀 비교과랑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지역교사 노조한테 문의를 드리지를 못해요.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기서 지부나 지회가 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밴드에도 지역교사 같은 노조에는 워낙 그 다양한 교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문의조차 좀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초등교사 노조 생기자마자 가입을 한 사람인데 정말 초등교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거 하나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교과교사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초등교사 노조의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또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지만 사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더 고민 속에 집어넣어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밴드를 살펴본 결과 댓글은 혹시 댓글로 온 질문은 혹시 없나요? 네.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조합원들 포함해서 언제든지 질문과 관련된 사안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밴드 채팅이든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 저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많이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현장 교사와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합원 선생님들의 우리 현장 발언입니다. 저희 오늘 총 5분께서 준비해 주셨고 5분 이내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용기를 내서 소리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합원 분들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발언을 마치실 때 큰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순서는 이름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에 강석주 선생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직업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또한 저는 그 어떤 단체의 집행부나 대의원이 아닙니다. 단지
초등교사 노조의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누구처럼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사라면 당연히 교원단체, 교사노조를 하나 이상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노조, 교원단체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주장을 모아서 큰 힘을 내줄 수 있는 강력한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대로 몇몇 교원단체에 가입했고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비만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초등교사 노조는 참 가슴 시린 단어입니다. 작년 8월 중순 서희초 앞에서 순직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밤 9시 해가 지고 마지막으로 서희초 선생님의 토마토 화분인 선생님의 토토를 보러 갔습니다. 토토 앞에 촛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누구신지 여쭤봤습니다. 그 준비해 주신 선생님께서 저보고 초등교사 노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생님들께서 붙이신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소중히 스크랩하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해 7월 18일 1년 만에 서희초를 다시 찾았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에서 우리 서희초 막내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1년 만에 함께 모였고 선생님을 기억하며 함께 외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교대의 추모전에서 작년 우리가 모였던 수많은 순간, 또한 가슴 아픈 선생님을 그리며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작년, 올해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신 점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디스쿨에서 수업 자료도 얻고 소통도 하고 힘든 일, 슬픈 일을 선생님들과 많이 나눕니다. 초교조 밴드도 그렇고 인디도 그렇고 요즘 초교조, 교사노조 이야기가 많다고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마음이 불편해서 인디스쿨 밴드를 며칠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바라는 교사노조의 모습은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지키며 조합원인 교사만을 위하는 일입니다. 현재 사실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사노조라 생각합니다. 부디 빠르게 정상화돼서 선생님들만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제가 시 한 편 낭송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 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기에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면,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한 요구씩 하면, 원래 민주국가는 시끄러운 떼법공화국, 시위공화국, 파업공화국, 그래야 살아있는 민주질서지.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이다.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이다. 하나의 꽃만 질서 정연한 대지는 인공의 대지다. 민주사회는 늘 시끄럽고 부딪히고 소란스러운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최고의 효율인 것. 시위도 없고 파업도 없고 조용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독재의 나라이니 국민이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박노의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는 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교사노조는 조합원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독재, 일부 세력의 세력화가 아닌 오직 조합원인 저 같은 현장 교사를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입니다. 먼저 교사노조는 교사, 조합원이 바라는 노조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인 교사 또한 조용한 숲, 조용한 강이 아닌 항상 주장하고 외칠 수 있는 교사가 됐으면 합니다. 작년 우리는 10번 넘는 집회 동안 100만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9월 2일은 무려 35만 명이 모였고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까지 진행했습니다. 작년 우리는 연대감을 느꼈으며 모든 언론이 주목했으며 대통령 발언까지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 철회를 선언했고 교권사법은 바로 통과됐으며 올해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3분이나 등장했습니다. 교육은 변화가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선생님 한 분 한 분, 교사노조, 특히 초교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모래알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힘 있는 뒷담입니다. 부디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내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힘을 모으는데 초등 교사 노조가 역할을 해줄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힘들고 지금도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비온 후 땅이 굳듯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 모두가 원하는 초등교사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초등교사의 정상화와 초등교사 노조의 정상화와 우리 대다수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만을 바라며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선생님들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부디 평온하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희성 선생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전고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7년차 교사 김희성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사 노조의 초대 수석 부위원장이자 이전에는 교사노조연맹에서 전임자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지역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마음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달라는 읍소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위원장은 모가지 걸고 하는 거다. 제가 모셨던 초대 정원 위원장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십니다. 교육부랑 또는 연맹이랑 부딪힐 때마다 책임은 위원장이 지는 거다. 감옥을 가도 내가 간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농담처럼 흘러들었지만 그분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었는지 보여주는 말들이란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인디스쿨에 6년차 교사다, 초등교사들만의 노조를 만들겠다 선언했던 것은 단순히 20대 젊은 교사의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외면할 줄 몰라서 노조에 뛰어들었습니다. 교사로서 짧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매일 조합원 선생님들께 부끄럽고 내가 이때 이렇게 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저조차도 이런데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들을 보자면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의 이 문제가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지금 초교조 선생님들 편 들어주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 집행부였고 3대 선거에서는 경선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보다 더 솔직하게 회계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쪽도 문제없다 방어하는 쪽도 징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조직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회계 실수던 회계 비리던 애초에 연맹에 그런 공격할 건덕지 하나 주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그 문제를 거듭 지적하는 몇몇 집행부, 대의원 선생님들을 보며 그분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잘못이 하나 없나? 그렇게 당당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들과 나만 옳다 외치는 모습들에도 지쳤습니다. 제 앞에 계신 정수경 위원장님, 적어도 사퇴를 하겠다라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지적받는 문제들, 저는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대로 책임지시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수경 한 명이 책임진다고 끝나는 문제라면 저도 좋겠습니다. 초교조 회계 문제를 지부 설립 시도를 부각시킨다고 덮어질 상황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사노조 연맹 가입, 한국노총 가입 모두 2020년, 2021년 초대 집행부 시절 결정했던 사안들이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큰 단체 안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그 생각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초등교사들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연맹이 이대로 갈라지고 부서지기를, 초교조가 이대로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쇄신하고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앞뒤 안 가리는 비난만이 난무한 난투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은 책임이 있는 자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선생님들, 못 볼 꼴들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노조에 계신 많은 일꾼 선생님들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끄럽지만 조금 더 믿어달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현장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 얼마나 저희 초교조를 아끼는지 느껴져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재석 선생님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전북 고창초등학교 교사 정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지금 노조 활동을 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연맹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싸워야 되는 건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채 계속 비상식적인 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초등교사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왜 해야 될까?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싸워서 이 싸운 에너지를 다른 데 썼으면, 경쟁 노조인 전교조와 싸우는 걸 썼으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 투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한 큰 손해라고 봅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고창초등학교 교사 정재석입니다. 초등교사노조 총회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본질적인 이유는 회계비리가 아닙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시도지부 지부장을 임명하라 했다. 즉 시도지부 설치를 실행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정수경 위원장은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자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연위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전국 단위 노조의 타임오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임오프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라면 시도지부 설치를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정수경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시작되자 시도지부 지부장에 대한 임명 안건은 즉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용석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은 정수경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즉 가맹노조 위원장 축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기 앞에 계시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도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의 자문을 바탕으로 축출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축출된 위원장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실질적으로 시도 지부를 설치할 수 없기에 단결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36,000인 노조에서 초교조 위원장이 노동 3권인 단결권을 주장하는 게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노동 3권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독립노조인 초등교사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사노조연맹과 지역교사노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노조 활동을 하다가 선거법에 걸려서 교사직을 잃게 된 동지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출한 김용석 교사노조 연맹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경험한 교사노조 연맹에는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조에 왔는데 교사노조 연맹 전임자들은 김용석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임이 만료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김희성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여지없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김용석 교사노조 연맹위원장에게 필요한 사람은 본인 말을 잘 듣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 김용석 교사노조 연맹위원장님은 비민주주의자입니다. 김용석 위원장은 초등교사들이 극심히 반대하는 비교과 승진과 아동복지법에 시도교육청 사판위를 넣는 법안을 주도하였고 학생인권특별법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교사노조 연맹이 공식적으로 반대한 학생인권법을 서울교육감 후보가 되자 진보 진영의 표를 받기 위해 유보 입장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김용석 위원장은 아직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관점으로 교육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75% 이상인 초등교사노조인 교사노조 가맹노조에 속해 있는 초등교사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교사노조 연맹 정상화 이후 사퇴를 공언하였습니다. 김용석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은 장황한 변명문을 통해 사퇴 안해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법으로 교사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었는데 김용석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은 무엇을 걸었습니까? 김용서적 렌즈에 교사노조 연맹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연맹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교사들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김용석 위원장의 탄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교사들과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경현 선생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신광초에 근무하는 허경현입니다. 원래 발언을 신청 안 하였지만 어제 밴드에 올라온 대의원 대회 회의록을 보고 발언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의원에 대한 쇄신 먼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자리를 빌어 대의원 재선거를 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 대의원 대회는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근거를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부디 이 제 발언이 추후 대의원 재신임, 재선거의 촉매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현 대의원은 자의적인 규약 해석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대의원은 규정 규약에 따라 발의한 대의원의 모든 사안이 대의원대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무적의 권한은 없습니다. 대의원대의 총회를 가름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에 한해서 부의된 안건만이 대의원대회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조합 최고 권한기구인 총회의 권한과 상충되는 교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의원대회는 왜 제17조 2항 8호에 대대내 의결이 제가 이 PPT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 어느 한 분께서는 대의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다 대대내 의결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규약 규정을 찾아본 결과는 제17조 2항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이 이게 총회의 권한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8호는 대대내 의결이 아니라 임시총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규정 개정, 제정 등을 넘어선 대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은 대의원대 내부에서 단순히 의결할 수 없게 만든 장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규약 및 규정, 절차를 강조하시며 규정 미비로 징계 철회를 주장하셨던 대의원분들께서는 정작 여러 규정과 규약을 혼종하여 사용했고 그로 인해 자의적 규약 해석, 단순 조항에 대한 확대 해석 등으로 정말 중요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대표되지도 수렴되지도 못한 채 대의원대 의결로 종결짓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강행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막대한 권리 침해가 일어났다는 점 명심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규약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약 제18조 6항에 따라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에 반드시 선거구의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대의원대회에 임해야 하나 어제 초교조 임원 징계 철회권은 대의원의 자의적인 규약 해석으로 조합원의 권리보다 넘어선 무적의 권한을 행사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과 기명,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하여서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를 몰랐다, 나는 명단도 모른다며 자신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대의원분들께서 어째서 징계 규정의 미비와 절차의 위법성은 촘촘히 따져 안건을 부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조합원의 의견 수렴이 시작됐고 밴드에 기명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 동안 21건의 조합원의 기명 투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달린 수많은 좋아요 수는 생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을 진행하였죠. 이런 식으로 대의원이 원하는 대로 부의하여 안건을 올리고 투표 방식도 의견 수렴 없이 계속 대의원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는 명백히 조합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거구의 대표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지 그랬지 못했다면 다음 대의원 선거 때 그 후보를 뽑지 않을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합원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비민주적인 행보를 강행하였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번 대대를 무효화하자고 요구하거나 수정안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했음에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해당 안건이 위원장의 법률 자문과 첨예하게 갈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은 이번 대대 소집을 강행하였습니다. 조금 자극적일 수 있으나 법률 자문가가 그리 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실제 판례도 없고 쟁점이 합의도 안 된 법률 자문서 여러 개 제시하여서 그대로 강행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선생님들 법 잘 모르니까 겁주시는 겁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조항을 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대대 의결로 끌고 가시는 게 정녕 민주주의의 정신을 잇는 대의원대의 본래 취지가 맞는지 의아합니다. 현재 대의원대의 행보가 규약, 규정, 법적으로 옳지 않음을 분석하여 계속 밴드글에 게시했지만 글쓴이는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권위가 없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법적 판단이 들어간 그 징계 사안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조합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시려고 했습니까? 대대 의결과 법적 처분이 만약에 상충이 되면 그때는 입맛에 맞는 결과만 골라 드실 겁니까?
급박하게 3일 동안 이뤄진 선거구 조합원 의견 수렴에서 약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 조합원 수가 적음으로 대의원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의견을 참여했고 제출 절차를 밟았으므로 안건 여부는 그만 논의하고 투표하길 바란다라고 회의록에서 대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조합원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녕 그려하십니까? 혹시 대의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영향력을 미치는 법률 전문가이십니까? 언제는 법으로 판단하자 하셔서 법으로 얘기하니 이제는 조합원이 법을 뭘 알아 하시면서 하십니까? 그런데 선생님들만 계시는 대의원 대회 내에서는 내부에서 의결하고 싶으신 거지요.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달리하시는 몇 대의원의 태도에 앞으로 모든 사안이 현 대의원에 맞춰지면 안 되는 몸소 느꼈습니다. 넷째, 대표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초교조 위원장 사퇴 모의를 한 대의원 카톡방에서 조합원에 대한 인디 1배 발언, 그 후 진정성 없는 익명의 워딩 사과, 위원장의 대리 게시, 그리고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댓글에 조롱식 댓글과 앞서 다시 회계비리 얼만큼 궁금하냐는 감정적 투표 개설을 하신 대의원, 그리고 징계처리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원의 의견에 계속 내부 회계비리 언급하시며 조합원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태도, 모두 대의원님들 스스로 자초하신 엽기적인 사건들로 인해 조합원이 대의원에 대한 커다란 불신임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규약 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출 자격 무효입니다. 초교조 대의원은 규정 규약에 따라 제18조 2항 2호 대의원은 산하기구에 장 및 임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고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교조 산하기구는 아래와 파란색 표시한 것과 같고요. 이 중에서 임원이라고 함은 지금 초교조 위원장, 수석 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뿐입니다. 이 모두가 총 몇 명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거는 지금 60여 명의 대의원들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 무효인 거 아시죠? 그렇기에 마지막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현 대의원 대회 기능 상실과 비민주적 행보, 대의원 선출 자격 무효 등으로 인해 현재 대의원이 얼른 해산되고 재선거가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뤄진 실정에 맞는 규약 개정을 통해 이 근거로 선거구가 빨리 정립되고 대의원 재신임, 재선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먼저 용기 내서 발언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수경 위원장의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자료집 맨 뒤에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 선언문. 우리는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과 결정에서 노조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깊이 명심한다. 조합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때 진정한 노동조합의 가치와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초등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여 조합 내 민주적 절차와 참여의식을 강화한다. 하나, 우리는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초등교사들의 권익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재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로 조합 재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단결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모든 노력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등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연대와 실천을 통해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더 나은 교육과 노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2024년 11월 23일 초등교사 노동조합.
네,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 조합원 선생님들께 투표 요청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확인 후에 의결안에 대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문은 언제든지 저희 밴드나 채팅으로 밴드나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가결되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율이 과반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꼭 투표 부탁드리고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한 표가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9일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비록 각자 다른 이유로 그리고 다른 계기로 초교조에 가입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들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교조의 쇄신 그리고 변화, 더 나아가 초등교육의 정상화. 우리는 작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던 말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선생님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하게 조합원 선생님들만을 위하는 곳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라면서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